친구 MBC 경남. 참혹했던 전쟁의 상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기억의 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최지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네. 자, 우리 민족의 잊혀지지 않는 아픔의 역사 6.25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죽음과 이념의 처절한 현장도 있었지만은 그 전쟁통에도 시인들은 글을 쓰고 노래를 이어가던 아주 희망찬 도시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 문화와 예술의 수도로 알려졌던 대구에서 예술원을 불살랐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레디 고! 전쟁과 시, 전쟁과 노래, 전쟁과 희망. 언뜻 들어도 낯선 조합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대구의 재발견, 함께 가보시죠. 대구시 중구 향천동 골목길로 들어서면요, 요즘 드라마 단골 메뉴죠. 시간을 거슬러가는 타임 슬립을 한 기분이 듭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와, 아니 유명하고 익숙한 인물들이 여기에 딱 나오는데? 아니요, 그럼 이곳이 이분들과의 어떤 관련이 있나?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가보시죠. 외경부터 남다른 한국 전선문화관. 올해 3월 28일 개관한 아주 따끈따끈한 공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밖에서 걸어오다 보니까요, 이게 벽에 많이 익숙한 인물들인데 뭐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네. 어떤 분들이에요? 예, 뭐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당시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 대구로 피난을 오셨는데, 그렇죠. 그 많은 예술가분들이 활동하신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조지훈, 박목월, 구상, 그리고 미술에는 점정식, 그리고 음악에는 김진균, 그리고 권태호, 그리고 연극에는 김동원 같은 분들을 미리 만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당대에 대단하셨던 분들이시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새로운 건물 같은데 무슨 전선문화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전선문화? 그러니까 전선문화라고 하니까 좀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무슨 노래 제목이다. 전선의 문화만. 예. 그 전선문화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전쟁터에서 피어난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한국 전쟁 당시 대구가 피난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 대구에서 자기들의 예술을 이렇게 발현을 시키시고, 대구는 이 전선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문화예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6.25 전쟁 당시 대표 피난지였던 대구. 수많은 피난민들 중에는 예술 천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운의 시대를 타고난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한 시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다가가니까 시인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많이 뵌 분 같은데 누구시죠? 예, 이분이 바로 시인 구상 선생님이십니다. 와, 아니 구상 선생님의 젊은 시절. 예. 이야, 난 나이 드셨던 머리 백발의 노인만 알고 있지 이 젊은 까만 머리는 뵌 적이 없잖아요. 사진으로서도. 와. 사실 요 이제 미디어 아트가 구상 선생님께서 공군 종군 문인단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공군 종군 문인단은 1951년 일사 후퇴 직후 대구에서 많은 문인들이 모이셔가지고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육군 종군 작가단,
해군 종군 작가단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뭐예요?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예술가분들이기 때문에 총을 직접 들고 싸우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붓으로서, 펜으로서 전쟁을 독려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아, 근데 총칼을 들지 않고 펜을 들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전쟁 중에. 예, 맞습니다. 전쟁 당시 대구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한일극장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과거 문화극장이 국립극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지요.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실래요? 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와. 오케이. 저기 나오고 어때요? 잘 나왔어요? 뒤에 있는 저는 그림 같은 거는 그 당시에 우리 예술인들이 그렸던 만화 같기도 하고 저 보니까 저것도 삐라가 있기도 하고 걸려 있는데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종군 화가단들이 제작했던 화가단. 삐라가 맞습니다. 그렇죠, 삐라. 예, 삐라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삐라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심리전도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 심리전. 예, 삐라가 아주 큰 역할을 역할을 했죠. 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이 공간은 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와 계신 여기가 실제로 돼지바라는 유명한 주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원래 돼지바가 있던 자리를 원래는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대구시에서 2020년에 인수를 해서 이 돼지바를 한국전선문화관이라므로 재탄생하게 된 아주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 대지라는 건 그 펄벅의 대지 그런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바라는 건 술집 얘기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돼지바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혹시 돼지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 당시에 이거 아지트였는데 예술인들의 네. 어떤 모양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여기 지금 한국전선문화관이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은 둘러보셨다시피 기억의 공간이었고요. 2층에 재현의 공간이 있습니다. 재현의 그래서 공간. 2층에 올라가시면 돼지바가 재현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데? 예,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예. 올라가 보시죠. 네. 어떤 말과 글이 전쟁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까요? 그 치열했던 고민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예술가들의 아지트 돼지바입니다.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 있네요. 미디어 아트를 통해 그 시절 대구의 풍경들과 돼지바를 찾은 예술인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돼지바에 왔으니까 우리도 예술을 좀 논해야겠죠. 자, 어서 오시게나. 아, 예. 선생님, 오늘 또 뭐야? 제가 하나 글을 한번 써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또 무슨 글을 쓰셨나? 아야, 이거 수고 많이 하셨네. 오늘은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대신 술 한잔 살게. 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니까 이 같이 배우가 된 느낌이 드네요. 그래. 그건 그렇고 이 공간이 보니까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인가요? 뭐야? 옛날 그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2층은 아무래도 재현의 공간이다 보니까 돼지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공간은 뭐 북콘서트나 아니면 청년들 창작 모임이나 이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이 대구라는 도시가 이 전쟁 와중에서도 문화예술을 꽃피게 할 수 있는 도시였고, 네. 그리고 또 전쟁통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흔치 않거든요. 네, 대구라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 같아요. 대구만이 가진 또 특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전선문화관에서 선생님께서 예술가들의 삶을 이제 둘러보셨다라면 예. 이 인근의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향촌문화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향촌문화관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가봐야지. 그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1900년대 초부터 1950년대까지 향촌동을 중심으로 대구 근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향촌문화관. 야, 여긴 무슨 옛날 의상들이네. 예? 이거 우리 저 학교 때 입던 거는 교련복인데, 이야,
이런 의상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 좀 꽤 먹은 분들인데 나 같은 사람들. 여기 뭐 학생복도 있고, 야, 장동열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뭐, 이 교련복도 있고, 뭐, 옛날 60년대 입던 옷도 다 있네요. 네. 어? 아유, 향촌문화관을 즐기시는 방법을 제대로 찾으셨네요. 그렇죠. 네. 예. 시간 여행을 하려면 선생님 한번 입어보실까요? 이렇게 둘러보려면 의상을 입어야 네. 됩니까? 그럼 뭐, 일단 입어보죠, 뭐. 오락부장에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니실 때 실질적으로 오락부장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락부장 했어요. 네. 마무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옛날 학생 티 나요? 네. 옛날 오락부장인데, 오락부장은 어디 소풍 가고 그러면은 오락가지고 MC 보고 가는데요. 그랬던 게 오락부장이에요. 자, 저를 또. 들어가시면 되세요. 예. 좀 둘러볼게요. 대구의 오락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렀을 대구문화 1번지 향촌동. 향촌동의 발전상과 당시 번화가의 모습,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여긴 무슨 시장이야? 아니면 무슨 시내 같은데? 전화기.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 말로. 여보세요? 네네. 교환. 교환이 지금 밥 시간인 모양이야. 이야, 저거 고무줄 놀이 하네. 옛날에 이름 해보셨지? 많이 해봤는데 나는 고무줄 칼로 그냥 끊기만 했지 뭐.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게 여성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이렇게 놀았어요. 전우의 시체. 아주 그냥 제대로 잘 꾸며놨어요. 이게 향촌동이죠? 네. 그 당시에 향촌동은 어땠어요? 향촌동은 대구의 시내라고 불리키는 곳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대구역이 향촌동 앞에 생기게 되면서 번화가를 이루는 곳이고, 이곳 향촌동은 북성로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예. 북성로는 대구역이 생기고 또 대구역 옆에 미군 기지창이 생기게 되면서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깡통이나 이런 기타 부자재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런 공구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된 곳인데요. 그 당시에는 설계도만 있으면 탱크까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력이 대단했던 곳이고, 지금도 공구 골목으로서 명성이 아주 큰 곳입니다. 교차로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전쟁 전후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이 선택됐습니다. 옛날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아까 우리 교동시장으로 가라고 교통신호 했는데 이게 교동시장이죠? 네, 교동시장이었습니다. 교동시장 이렇게 여기 먹거리, 이거 뭐 별거 다 있네. 이게 뭐야? 납작만두. 만두.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납작만두도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어. 근데 여기 이게 대구식인 모양이야. 네. 대구는 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많은 밀가루로 소가 없이 양념 맛으로 먹던 이게 대구의 신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간장 찍어서 먹게끔 네, 속에 소는 안 들어가고. 와, 저게 교동시장 골목길? 시장 골목이야. 교동시장은 원래 대구역 앞에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나는 시장인데요. 네. 원래는 대구에서는 도깨비 시장, 양키 시장으로 불리켰어요. 양키 시장. 왜냐하면 미군에서 나왔는 PX 물품을 이렇게 몰래 거래를 하면서 그렇지. 단속이 뜨면은 또 이렇게 피했다가 또 단속이 가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도깨비처럼 있었다 없었다 도깨비 시장. 한다고 해요. 도깨비 시장인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교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골고루 빛을 차려놨어요. 아주 그대로의 옛날 그 모습 같아.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시장 골목, 그 장터 골목. 한국전선문화관에서 만났던 피난 예술가들 생각나시지요? 대집바 이외에 그들이 자주 만났던 술집이며 다방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극장이라고요. 향촌동에서 동성로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당시 최고의 극장인 문화극장을 만납니다. 여긴 뭐 나온기호 시작품도 있네. 인자 없는 나룻배가 이- 사문지 나루터를 배경으로 촬영이 됐어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예. 그 유명한 나온규 씨, 나온규 작품이야 이게.
주인공의 나은규, 감독도 나은규, 네. 임자음 나룻배. 아, 대단한 연기자였죠. 연기파 나은규. 여기 태양의 거리는 이건- 한국 전쟁 당시에 찍었기 때문에요. 아, 이거? 대구에, 예. 6.25 때? 늘 우리 사진으로만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활동 사진으로 대구의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유일하게 어. 남아있는 필름이에요. 이게 네. 태양의 거리가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네, 안에 들어가시면 예, 상영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장표 사가지고 네, 들어가는 거 극장표를, 아니야? 예,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표를 찍으셔야지. 두 장 주세요. 예? 그냥 들어가? 오늘은 그냥 들어가네. 영화 태양의 거리는 피난민으로 들끓던 대구를 배경으로 소년들의 생활을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불량아들이 우글거리는 피난민 마을에 초등학교 훈육주임인 파감 선생이 등장을 하는데 골치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요. 그러나 고군분투하여 불량아들을 선도하고 밝고 명랑한 거리를 만들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영화를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영화 이런 거 참 서정적이고 이게 다 아마 그 당시에 대구의 모습입니까? 네, 대구에서 촬영된 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연기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 옛 선배들이나 옛 배우들이 더 감독 있게 잘해요. 나 지금 봐도. 전선 문화 중에 빠질 수 없는 장르 음악입니다. 남선 악기사를 운영하던 고 이병준 선생이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설립했다는데 인기 가수를 만나려면 향촌동에 가라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노래들이 많이 녹음이 됐고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이었어요? 저는 조금 생경하지만 현인 씨나 또 여기 적혀에 이렇게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금사양, 네. 백설이, 장세정, 진박남, 네. 이렇게 나혜심, 저런 분들이 여기서 녹음을 하고 음반을 냈군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 예. 구세여라 금수나라든지 예, 제가 고무줄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했던 그래요? 그 노래도 예, 이곳에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여기서 그런 녹음을 했구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야, 저거는 추궁기인데, 네. 저건 부잣집만 가지고 있던 추궁기는 우리 같은 집은 사람들은 추궁기 구경만 했지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대구에는요 음악 감상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음악 감상실 체험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음악 감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194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감상실인 녹향이 대구에 생기게 돼요. 그래요? 네. 와, 궁금한데? 네. 어. 지금 이곳 지하에 내려가시면 예, 녹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폐허에서 바을을 듣는다. 6.25 시절 외신에서 향촌동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지역이 되었던 장소라는데요. 광복 이후 처음으로 생긴 클래식 음악 감상실인데 그 당시에 클래식을 즐겼던 이들은 누구였을지 궁금하시죠?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녹향쟁이를 만났습니다. 위층에서요, 음악을 들으려면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음악 감상하고 싶으면은.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부친께서 예. 1946년도에 창호하셨던 서양 고전음악 감상실. 고전 음악 감상, 클래식. 예, 클래식. 저희 부친이 그 해방 이전에 그 성악도가 되고 싶어서 그 성악 공부를 하셨는데 뭐 6.25 전쟁을 겪고 이러는 통에 뭐 성악으로의 꿈은 키우시지 못하고 결국은 음악 동호인들과 같이 예. 만들었던 그 음악 감상 동호 예. 모임. 그게 이 녹향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녹향이라고 썼어요. 녹향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푸른 녹자인데 저게? 풀 녹자의 향기로울 향자인데 음악이 푸른 향기가 되어 널리 퍼지라는 늘 향기가 예, 퍼져라. 퍼져라. 푸른 잎같이. 예, 예. 그런 의미겠죠. 그 당시에 피난 왔었던 예술인들 중에 예. 여기 자주 출입하셨던 예술인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명타라는 시를 쓰신 양명문이라는 예,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약전잔 드시면은 오셔가지고 차이콥스키 편협주고 일본을 좋아하셨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지휘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실 때 명태라는 시를 이제 쓰셔가지고 저희 부친께 드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건 남아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시인 유치환, 조지훈, 박목월, 화가 이중섭 등 쟁쟁한 예술가들이 찾았던 공간. 다양한 장소를 거치다가 향촌문화관 지하에 녹향을 복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금기는 저희 부친이 처음 그 음악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음악 들을 때 장소가 없으니까 예. 이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들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예. 레코드 한 장 갖고 가서 이제 음악 듣고 했던 그런 추금기입니다. 이동식 추금기. 예, 이동식 추금기. 그렇죠. 예, 예. 아, 그때 이런 추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장식용으로 장식용. 뭐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예.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추금기가 필요했으니 음악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무슨 음악이에요? 여기 나오죠. 빅타 레코드인데 헝그리 랩소디. 헝가리. 예, 헝가리 강시국 이런 아, 건데 헝가리 랩소디. 6번이에요. 6번에 파트 2. 그래도 소리가 들리긴 들리네요. 이것도 꽤 오래됐겠죠? 예, 오래된 거죠. 거의 100년은 됐나요? 예, 다 100년은 다 된 거죠. 100년은. 여기 있는 것도 이거 다 100여 년이. 100년은 다 된 거죠. 그것도 간직하고 계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100년 세월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 녹향의 LP판들. 재미있는 구경을 좀 더 해볼까요? 영국제 기기인 스텐토리안 스피커는 1959년부터 녹향에서 사용하던 스피커라고 하네요. 스테레오 시대가 되면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 많이 오시겠어요? 예,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고 또 클래식을 조금 아신다는 분은 녹향이라면 다 아시고 예.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서울 쪽에서 더 아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예, 오십니까? 예. 그럼 이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세요? 주로 음악 감상을 위주로 하고 감상. 예, 그 외에는 뭐 때로 한 번씩 공연도 예, 하고. 음악 공연과 연주도 하면서. 연주회도 있지만은 뭐 연극 공연도 또 연극도 그때도 하고. 있고 또 뭐 아니면 인문학 발표회 같은 것도 아, 있고 그래요? 예, 신앙송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진짜 있습니다. 다목적 하늘 수 있는 공간이네요. 저도 그거 왔으니까 저도 음악 좀 하나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셔가지고 좀 음악을 클래식. 하나 골라보시죠. 예. 좋습니다. 예. 이곳을 찾으면 음악 신청을 꼭 해보세요. 클래식과 거리가 좀 멀다면은 추천을 받아도 좋아요. 네, 요거는 지금 하이라이트로 발췌해가지고 하는.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문외 아닌데 여기 또 음악 감상실에 딱 들어와서 듣는 음악이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평화롭게 행복하게. 어떠세요? 요즘에는 전부 아파트 생활이나 따닥따닥 붙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음향 올리면 시끄럽고 난리 나니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원하는 만큼의 큰 소리로 마음대로 큰 소리 들을 수 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이 있고. 앞으로 선생님은 이 좋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운영을 하다가 예. 이제 또 어느 누군가가 또 운영을 해야 되겠죠. 뭐 앞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예.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렇죠. 그것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유산이 쭉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후손 후배들 또 대구를 시민들을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라든지 예. 이어갈 수만 있으면 예. 그거로 한번 만족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쉼표보다는 거친 리듬을 타고났던 그 시절의 삶은 또 어디로 이어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이 소년이 살던 집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 소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주인공 길람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피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성장 소설로 유명하지요. 김원일 작가의 작품을 소설 밖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골목 안에 있습니다. 와, 여기 꼬맹이들 학생들이 다 여기 소설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인 모양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하나 한번 저기 누가 그럼 주인공이에요? 뒤쪽에 있는 신문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길람이. 길람이. 예, 예. 직업이 신문 배달부입니다. 신문 배달. 자, 두 번째는 누나인데 누나. 예, 진영에서 엄마가 먼저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오다가 보니까 누나 손잡고 오는 장면입니다. 아, 누나. 예, 예, 이것도 막내 동생들인데. 예,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예, 예. 식구가 사남매구나. 예, 맞습니다. 사남매. 예, 예. 그렇죠. 엄마까지. 그럼 예. 아빠는 어디 계셔? 아빠가 그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북을 하셔가지고 예, 아빠 없이 예. 그래서 장남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소설 속에는 네네. 이렇게 집 보니까 이거 좀 너무 현대화된 것 같아. 그렇죠. 그때 집은 예, 예. 무용자 집에 좀 예, 예. 깊어가지고 예. 좀 옛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아니, 원래는 여기가 경로당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인건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공간을 김원일 작가님의 마당 깊은 집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마당 깊은 집 전시관입니다. 예, 예. 마당 깊은 집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1988년에 발표되었지요. 1954년 대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길라미네 같은 세입자들과 주인 집까지 모두 6가구가 마당 하나를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방이 여러 개구나, 그죠? 예, 셋째, 예, 말해채, 뭐 중간채도 있고 모르네. 그렇죠. 위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높죠. 우리가 이제 계단을 한 5계단 올라가서 기단을 해서 집을 지었다 보니까 여기는 높고 아래층은 말 그대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마당 예. 깊은 집이야, 얘? 예.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길하고 이 행랑채하고 있는 대문 들어와서 중문 쪽에서 이렇게 보면 계단이 한 5개가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내려온다. 예, 마당이 이렇게 푹 꺼진 집. 예. 그래서 마당이 깊다. 그렇죠. 마당이 깊다. 예, 마당이 깊은 집입니다. 예. 요 위치는 이게 예. 저 주인들이 살고 있는. 그렇죠. 이 넓은 집은 주인이 살고요. 이 아래채는 원래는 방이 2칸인데 피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방이 부족하잖아요. 중간에 베니어판, 합판을 하나 탁 놓고 내 집이 살게 되는 거죠. 길라미가 어디야? 제일 끝방입니다. 14번. 어머나. 한 집에 다 살아요. 한 방 안에. 한 방 안에? 예. 놀랍죠?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그 당시 시절에서는 이런 방도 구하기가 사실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어요. 예. 피난 당시 우리 1950년대 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둘러봅니다. 신천 피난민들이 길라미 어머니의 어록이 그 시절을 더욱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네요. 배를 가장 많이 골았던 시절이요. 가장 더러운 세월이었다. 예, 그렇죠. 내가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살을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당 깊은 집은 1990년 8부작의 TV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는데요. 길라미의 어머니 역할인 고두심 씨의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전시관 안에서 그 시절의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은 방에서 복작복작 살아간 길라미네 가족. 실제로 그들의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이야? 누구 방이야? 여기가 길라미네 방입니다.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방? 그렇죠. 4평 정도 뭐 채 안 되는 그런 방에 5 식구가 살았대요. 예.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재봉틀이 어머님이 낮이 되면 여기가 작업장이 되는 거예요. 바느질 할 수 있는. 바느질. 예. 하는 곳이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옷들이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옷들이라고 합니다. 예. 한복 만드셨나? 예. 뭐 기생들 한복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장작을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장작을 제대로 간수를 못하면 물에 젖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면 지필 수가 없어요. 젖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아궁이에 불을 못 대가지고 이 식구들이 체온으로만 잠을 잤던 시기도 있었대요. 아이고. 근데 마음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예. 먹먹해져. 마당이 나옵니다. 소통의 공간이었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원일 선생님과 사진. 그 시절의 마당을 잘 재현해 놓았네요. 아픔과 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이 마당에서 시작되었지요. 저 안에 마당 깊은 집 드라마 나왔던 그런 그 세트를 보니까 거기서 감동이 살아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런 집을 다 거쳤던 것이고 또 주인의 행포를 우리가 다 보고 들었거든요. 그 주인은 되게 꼼짝 못하잖아. 나가라면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주인과 종이라고. 그런 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공간이 네. 어떤 공간으로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각계 각층 다양한 분들이 이 공간을 찾아와서 대구의 1950년대 그 문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마당 깊은 집 소설도 한 번 더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구에서 전선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숨을 걸고 대구를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위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남구 앞산공원에 그들을 기리는 충원탑이 있습니다. 이곳이 대구 지역 호국 영령들을 모신 충원탑이라고 합니다. 계단이 꽤 많고 높아요. 108계단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여기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호국 영웅의 품으로 다가가 봅니다.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꽤 높으네요. 계단이 꽤 많아요. 예, 계단이 108개입니다. 108계단.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옆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더구만. 네, 그거 엘리베이터, 이용하셔도 예, 되겠고요.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여기는 대구 충원탑인데 원래는 58년도에 수성문 옆에 있다가 여기 71년도 이전했어요. 높이는 30m, 둘레가 9m, 그다음 기단이 15m입니다. 여기는 대구 지역에 전쟁 중에 호국 영령들 5,317일을 모시고 육해, 공군, 경찰 등 여러분을 추모하는 공원이고 6월 호국의 달도 물론 많은 사람이 오시지만은 그 연중에 수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추모 공간입니다. 추모 공간. 네.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저 소개 좀 해주시죠. 저쪽 뒤에는 그 네. 새겨져 있는 우리 용사들의 모습. 용사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대구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추모 공간인 충원탑. 충원탑을 둘러싼 벽면에는 부조로 새겨진 용감한 장병들 모습이 보입니다. 석재로 신축을 하면서 더 장중한 추모 공간으로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이 대구가요, 전선 문화가 꽃피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를 꼭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지금도 대구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나요? 대구는 교통의 요지고 예. 대구가 뚫리면 부산도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인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승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앞산에다가 그 낙동강 승전 기념관을 짓고 자라나는 세대의 후손 교육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저 있어요? 예, 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보시죠. 네. 맥어도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그 배경에는 바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대구와 대구 인근 지역의 치열한 전투,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와, 여기 용맹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이 어린 두 애를 안고 그 진지를 탈출하는 모습 같은데, 애들 살리기 위해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예, 이 공간은 그 낙동강을 보루를 해서 55일 동안 전투하면서 우리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여기에서는 방어선을 구축해서 그 승리한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지었어요. 시산 혈해를 이룰 만큼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 우리 국군이 주도했던 영천 전투까지 국군이 싸웠던 지역은 험난한 산악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름 모를 군인들과 마주합니다. 중학교 모자예요? 중짜 모자야? 중학생 모자? 중학생들 같아요. 네, 중짜 모자입니다. 양산 농업중학교인데. 네, 여기 학도병이 6.25 때 20여만 명이 참전했고, 군번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국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달려가서 군복에 하는 운동화에 교복을 입고 연필, 펜 대신 총을 메고 이렇게 장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이 7,000명입니다. 이분들은 여성들 같아요. 일부 여성들이, 그죠? 예. 간호사로 지원하는지 전투병과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여자, 뒤에서 도와주는 우리, 여학생 뒤에서 그렇죠? 돕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네. 도움을 줬겠죠, 우리 군인들한테. 아, 그때 남녀노소 없이 무조건 젊은 사람이 다 전장에 참배를 했군요. 나중에는 한 10만여 명이 이제 군대에 군번을 받고 네. 복무를 끝낸 분도 있어요. 먹먹하네요. 2층에는 장비 전시관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둘러보는 전쟁 무기들이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낙동강 성전 기념관에서 아이들의 전쟁 교육과 체험을 도맡아하는 이유도 평화와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겠지요. 와, 여기 무슨 공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긴 또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VR 체험장인데, 이쪽에 이제 블랙이글 VR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네. 전투기를 타고 대구 상공 볼 수 있는 체험이 있고요. 대구 상공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지선 VR 체험은 이제 전투함을 타고 독도를 지켜야 되는 조작형 게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블랙이글부터 한번 체험 도와드릴까요? 브레이크 이글. 네. 무섭지 않아요? 어지럽거나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멈춰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나 그럼 브레이크 이글. 앉아주시면 돼요. 예. 일단 앉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대구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우와, 외관 70 휴게소가 보이고. 우와. 자, 지금 상공을 좌측으로 돌고 있어요. 야, 전투기를 타고 대구 상공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역시 대구는 넓군요. 산과 강과 그리고 땅 곳곳에 아주 대구라는 곳을 다시 한번 상공에서 다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그걸 못 봤는데 하늘에서 본 대구 굿 멋있었어요. 낙동강 성전 기념관에는 야외 전시장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야외 전시관에는 장갑차, 자주포, 항공기 등 당시 전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6.25 전투 때 대구에서 전쟁 영웅이 많이 나왔어요. 군인들, 경찰들 많았지만 또 하나의 제3의 영웅들이 무슨 영웅인지 아세요?
예, 제3의 영웅은 시민 아닙니까? 아, 그러면요. 제3은 영웅 부대가 경찰 군인 말고 시민 부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대구 지계 부대라는 거죠. 네. 예, 이 지계 부대가 식량을 나르고 군수품을 나르고 모든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지계 부대였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 시민들의 역할이 막강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뭐 먹거리 많이 있었을까요? 군대 시절에 뭘 먹었어요? 전쟁통에는 주로 이제 밥을 뭉친 주먹밥. 아, 주먹밥도 많이 주먹밥이, 먹었겠죠. 예, 그런 걸 이제 지게 부대도 나르고 주먹을 나르가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국수도 국수. 예, 이 대구가 국수로 또 유명한 곳 국수도 아니에요? 유명합니다. 국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국수 먹고 싶어지는데 이거 국수 잘하는 데 있어요? 예, 이 부분에 예. 국수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저랑 국수 한 그릇 하러 가실까요? 안내주세요. 예. 해발 660m의 앞산 대구 시내를 조망하기에 딱 좋은 산이지요. 산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자, 티켓. 예, 네네. 네. 이쪽에 앉으세요. 자, 좀 정상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정상까지는 5분 정도. 5분? 예. 뭐 그렇게 짧으네 뭐. 예, 아주 대구가 잘 보이고 뷰가 좋습니다. 대구 시내 풍경을 예, 풍경 한 번에 볼 수 있겠군요.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케이블카는 1974년부터 운행했다는데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아주 초록초록 제대로 된 녹음이 우거져 가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7, 8월에 물이 익으면 더 풍성하겠죠, 거리가. 저 정상까지 5분 걸린다고 그러니까. 밑에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촘촘하게 나무가 꽉 차 있네. 소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나무들이, 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평화와 여유가 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푸른 나무들과 인사하다 보니 금방 도착했어요. 될까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입니다. 전선문화 여행과 국수가 무슨 관계냐고요? 6.25 전쟁 중에도 국수를 뽑아냈던 공장이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가 유명한 지역이라네요. 멋진 뷰가 일단 합격입니다. 국수가 너무 풍성하고 푸짐하네요. 밖에 풍경도 좋지만은, 이 국수가 참 푸짐하네. 이거 요즘에 먹는 국수 중에서도 이런 국수는 좀 오랜만에 풍성한데. 예, 이게 되게 추억의 그냥 국수고. 이게 추억의 국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제 시에도 이게 대구는 국수가 또 유명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즐겨 먹던 거고. 서민 음식이었죠. 네네. 예. 나중엔 이름이 잔치국수. 잔치할 때만 이걸. 잔치할 때만 먹는 국수. 예. 그래서 이름이 잔치국수. 잔치국수. 아주 심심하니 짜지도 않고 좋다. 왜 대구가 국수가 유명한 거예요? 대구가 유명한 거는 그 당시에 그 미군한테 원조받은 밀가루로 미군 원조받은 밀가루로 칼국수도 직접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일부 먹고 이렇게 서민이 즐겨하는 음식입니다. 6.25 전쟁통에 서민 음식으로 불렸던 이 국수가 국수 만들 때 국수집 가면은 골목마다 이 조립대를 걸어가지고 국수를 빼서 조립대로 걸어서 짜장면식으로 걸어놨어요. 빨래식으로.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다 말리면은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내보낸 거예요. 네, 저는 국수 장사 해봐서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국수 장사해서. 그래서 국수를 잘한다고 내가.
어릴 적 추억까지 소환이 됐어요. 추억과 함께 후루룩 잘 넘어갑니다. 국수 먹으면서 전쟁에 얽힌 얘기 좀 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따라 국수 맛이 더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여기에? 네, 여기 유명한 집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앞산에는 등산하기도 좋고 또 역사의 장이기도 하고 성정진흥원 같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배도 든든하겠다. 앞산의 명물을 만나러 가야지요. 앞산 전망대를 찾으면 대구 시가지가 파노라마로 보인다는데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눈이 시원해질 풍경을 찾아 조금만 더 걸어보자고요. 자, 시원한 전망 함께 감상해 보시죠. 대구의 핫플레이스 앞산 전망대입니다. 이 대구 풍경이 말이죠. 저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이 대구, 그 안에 커다란 도시가 꽉 들어찬 대구의 모습. 지금이 최고 풍경이 아름다운 시기예요. 하늘 높고 나무 푸르고 6월에 오시면은 대구의 풍경이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을 걷다가 갑자기 2024년으로 돌아온 기분이네요. 이게요, XR 망원경이라는 건데 100배 줌이 가능하답니다. 비 오는 날 찾아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아주 괜찮죠? 전쟁을 주제로 시작한 대구 전선문화여행. 자, 그 안에서 문학을 만났고 음악을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났던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자,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자, 이달에 더욱더 그 의미가 빛날 대구 전선문화여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와 시, 다양한 예술을 통해 우리 민족을 위로했던 전선문화. 낙동강 방어선 전투라는 치열함 속에서 꽃필 수 있었던 대구만의 특별한 문화가 더욱 남다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대구.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잘 간직한 대구이기에 6월의 특별한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